안녕하세요,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. 드디어 프로 디스플레이 XDR과 프로 스탠드가 도착했습니다. 이 프로 디스플레이 XDR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글래스 한국 가격으로 650만 원이고요. 여기 있는 이 프로 스탠드는 125만 원.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뭐 이런 제품들 디자인에 비해서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프로 스탠드 박스가 엄청 큰데? 어차피 스탠드가 없으면 모니터를 뜯어봐야 세워놓을 데가 없을 테니까 모니터를 너무 무거운데? 스탠드 박스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타 애플 제품들처럼 이렇게 이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뜯어졌네? 예. 위로 꺼낸 엄청 가볍게 들려요? 우와 무거워. 우와. 여러분 요게 125만 원짜리 말 많은 그 프로 스탠드입니다. 요 안에 다른 구성품은 보통 애플 제품에 들어있는 것보다 훨씬 큰 종이가 들어있고요. 예, 뭐 굉장히 재생 종이 같은 재질에다가 여기 이런 식으로 디자인북처럼 디자인을 막 찍어놨고 여기는 애플 스티커가 없네. 요 스탠드를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걸로만 보고 사람들이 요게 모니터를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이즈인 것 같네요. 무게감도 꽤 되고 여기 옆에 뭐 보호하는 그게 있고요. 요거는 그냥 정말 통짜 알루미늄이다. 오씨 안 움직이는데? 그냥 지금 이렇게 미니까 하나도 안 움직여요. 잠금 장치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? 네, 어쨌든 요 부분은 고무로 돼 있고 아마 요게 자석인 것 같고요. 얘가 결착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 확인하는 뭐 요런 장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이 스탠드는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프로 디스플레이 XDR을 한번 뜯어볼게요. 너무 무거운데? 예, 일단 이게 32인치짜리 모니터다 보니까 일단 너무 크고 무거워요. 똑같이 요즘 애플 박스에서 볼 수 있는 식으로 잠겨 있고 요거를 요렇게 해서 여는 거였네요. 일단 요거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전원 코드랑 썬더볼트 3 케이블. 이게 그 융인가 봐요. 애플이 광택용 1000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글래스 모델이라서 뭐 요거 아니면 극세사 1000 같은 걸로 여길 닦으면 된다고 하는데 며칠 뒤에 도착할 나노 텍스처 글래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봉된 요 1000 말고 다른 걸로는 절대 닦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나노 텍스처가 섬세하다 뭐 그런 얘기겠죠. 썬더볼트 케이블인데 이게 줄 재질이 다른 데 들어가는 거랑 다르네요. 이게 패브릭으로 돼가지고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2m가 되나? 2m짜리인가 봐요. 요 안쪽에는 전원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니까 화살표가 있네요. 요거를 아마 벌리면 이게 요까지밖에 안 벌어지는데? 이 박스 크기에 비해서 모니터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네요. 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보는데? 요 밑에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라고 적혀 있는 박스 들어가 있었고 요 안에 애플 스티커가 있겠지? 예, 아까랑 똑같이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라고 적힌 책자 있고 애플 스티커가 들어 있어요. 기분 탓인가? 평소보다 약간 큰 거 같고 까매요. 원래 하얀 건데 프로 제품이라서 특별하게 까만 걸 넣어줬나 봅니다. 요렇게 뜯어내니까 프로 디스플레이 많이 보셨죠? 일단 요 모니터를 붙이고 얘기를 해볼게요. 이렇게 엄청 쉽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? 네, 잘 붙어 있고요. 요 뒤쪽에 보니까 레버가 하나 있는데 얘를 언락 쪽으로 밀고요. 모니터를 이렇게 쉽게 뗐다 붙였다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. 이게 붙은 건가 싶으면 붙어 있어요. 확실히 요 자석으로 연결되는 요 부분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일반적인 배사 마운트 같은 데서 모니터를 뗐다 붙였다 하려면 뭐 드라이버 들고 와서 막 조이고 풀고 해야 되는데 얘는 슬라이더 밀고 요렇게 들기만 하면 빠지고요. 그리고 붙일 때는 뭐 슬라이더도 건드릴 필요 없고 그냥 요렇게 하면 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얘가 아까는 안 움직였는데 모니터를 달자마자 엄청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이게 힘을 제가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. 살짝 이렇게 줘도
얘가 이렇게 쉽게 바뀌고 위아래도 굉장히 부드럽게 조절이 되고요. 그리고 이게 사실 일반적인 모니터 스탠드에서 내가 원하는 높이로 정확하게 높이를 조절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살짝 올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팍 올라간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미세하게 갖다 놓고 거기서 멈추면 견고하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. 틸트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를 이쪽으로 밀고 이렇게 하면 틸트도 가볍게 가능합니다. 예, 틸트 했을 때도 부드럽게 각도 조절 되고요. 아까는 위아래로 잘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쪽에 뭐 틸트가 된 거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가 있어서, 뭐 지금 전원은 연결을 안 했으니까 기계적인 장치가 있어가지고 얘가 틸트를 했을 때는 요 모니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안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. 위로 올라가 있는 얘가 이 밑에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내려가면 부딪히겠죠. 아마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요 얘기를 아까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스탠드에 안 붙여 놓으면 제가 이걸 뭐 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요. 요 뒷면 디자인이 요 맥 프로랑 똑같은 디자인인데요. 요게 사실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. 알루미늄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양쪽에서 파먹는다 그래야 되나? 이렇게 깎아내서 만든 디자인인데요. 요게 두께가 꽤 되는 것 같고, 근데 맥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이 바로 이제 공기 통한 통로인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. 요 안쪽이 막혀 있네요. 아니 뭐야, 여기 테이프가 붙어 있잖아. 애플 로고에만 테이프를 붙여놨고요. 보니까 이쪽은 무광이고 애플 로고만 유광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. 요 뒤쪽에 사실 저는 요게 전부 다 이제 공기 통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실제로 공기 통로 역할을 하는 거는 요 아래쪽 요 정도고, 여기는 그냥 표면적을 넓혀서 이거 전체를 방열판으로 쓰는 정도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입체적인 구조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달라지거든요. 요거는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항공포증 그런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예쁜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, 참 희한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애플다운 또 그런 디자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디스플레이 전면을 덮고 있는 이 보호 필름 떼보겠습니다. 오. 전면 디자인은 정말 심플해요. 옛날에 그 시네마 디스플레이, 썬더볼트 디스플레이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, 그거도 뭐 이거랑 비슷한 디자인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애플 로고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, 이제는 아예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베젤이 얇아요. 베젤은 얇고, 그리고 여기 있구나. 이쪽에 보면 전면 광 센서가 있어서 얘가 이제 주변 밝기를 보고 밝기 조절이나 트루톤 같은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. 뭐 전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할 말이 많은 건 아니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탠다드 글래스 모델이라서 거울처럼 주변 모습이 비치긴 하는데요. 저반사 처리는 이 모델에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. 나중에 나노 텍스처 글래스 모델 가져와서 저반사 처리와 그리고 안티 글레어 처리,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제 요거 앞면, 뭐 뒷면, 그리고 요 스탠드 이렇게 각각 따로 다 얘기를 했었는데,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세트로 합쳐놓고 나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한 세트로 합치면 뭐 당연히 일체감이 있는 거는 당연하고,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. 모든 애플 제품이 그렇고, 거기다 이거는 뭐 모니터만 650만 원, 요 스탠드 125만 원. 만듦새가 안 좋으면 혼나야겠지만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. 이음매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. 원래 두 판이었던 금속을 굉장히 정밀하게 용접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합쳐놨고요. 뭐 애플이 원래 이런 거 잘 했으니까, 예전에 아이맥 같은 경우도 사실 두 판을 이렇게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원래 잘했으니까. 근데 이제 다시 봐도 요거는 조금 놀랍습니다. 옆면에서 보면 절대로 요즘 기준에서 얇은 모니터가 아니에요. 일단 직하형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 자체가 두께를 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엣지 쪽에서 빛을 비춰주고 LCD판이 도광판, 뭐 LCD판 요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두께를 줄이기 좋은데, 직하형 로컬 디밍 같은 경우에는 요 엣지에 있던 광원을 화면 뒤로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애플이 요 특이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두께를 꽤 많이 할애를 했어요. 그래서 요즘 기준에서 요 두께가 절대 얇은 두께가 아니고 두꺼운 두께라고 보는 게 맞죠.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갖고 있는데도
이게 그러니까 낡은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고요. 제가 원래 애플을 좋아해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참 잘 만들었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어요. 진짜 이거는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그냥 이걸 하고 싶어요. 계속 이러고 있고 싶어요. 그 에어팟 예전에 막 계속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메커니즘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그냥 이걸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주는 건 맞는데 이게 100만 원.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서드파티 암이랑 이제 비교를 좀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후면에 이제 여기 전원 단자가 있고요. 여기 썬더볼트 3 그리고 여기는 USB 3예요. 썬더볼트 3 데이지 체인이 왜 안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데이지 체인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이 모니터가 6K고 거기다가 이제 HDR을 받기 위해서는 10비트, 최소 10비트 입력을 받아야 되거든요. 6K 10비트 60프레임으로 입력을 받으면 이미 썬더볼트 대역폭을 거의 다 써먹는단 말이에요. 디스플레이 포트 1.3, 1.4, HDMI 2.0 같은 포트로는 애초에 6K에 60프레임 10비트 요 화면을 전송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애플이 이제 썬더볼트로 입력을 받게 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요 썬더볼트가 대부분의 대역폭을 이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썬더볼트 기기로 데이지 체인할 포트가 없는 겁니다. 여기 있는 USB-C 포트 써서 그냥 뭐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주변 기기 연결할 거 있으면 연결해라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요 화면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면 제가 보기에 이 영상 길이가 20분, 30분 무지막지하게 늘어질 것 같고요. 이런 전문가용 모니터의 화질을 제가 지금 잠깐 보고 야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화질에 대한 정보는 지난번 정보 영상에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. 그 영상에서 화질에 대한 정보는 좀 보실 수 있고 근데 사실 그 정보는 애플이 요거 팔아먹으려고 갖다 놓은 정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 정보를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며칠 동안 요 모니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심도 있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뷰 영상에서 화질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이 모니터가 정말로 650만 원의 가치를 하는지 그거를 갖다가 잘 분석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컬러 스케일이었습니다. 화면 켜져 있는 모습 한 번도 안 나오고 끝나는 줄 알고 놀라셨죠?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려야죠.